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8일 주간 SK텔레콤 RF 머티리얼즈 서진 시스템, 11월 10일 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RFHIC 다시 한번 RF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방금 전 보았던 메타버스 투자 나무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과 로봇들, 이 세 기업, 세 주제, 세 기술들의 첫 번째 공통 분모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 분모가 통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컴퓨팅 기술, 예를 들면 엣지 컴퓨터라고 한다면 송수신을 빨리 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컴퓨터 기술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업종은 예를 들면 통신사업자가 있겠죠. 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인데 결국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고 경쟁자가 통신 3사밖에 우리나라엔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어서 성장 동력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 통신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우호적인 사업 환경은 5G 서비스가 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4G를 쓰시던 분들 또는 5G를 쓰시던 분들은 끊임없이 5G 가입자로 늘어나고 있고, 4G를 쓰다가 5G로 기기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4G 요금제를 가입할 수 없고 5G만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요금제 체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호적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G 가입자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G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5G만큼 안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통신, 기지국 그런 공급을 더 활발히 해야 하고 정부와 약속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간 통신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은 전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안 시스템과 관련되고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것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넘어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시청하고 있는 OTT,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원격 검침이죠. 그리고 보안 솔루션, 스마트 홈 기술까지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기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기술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 구간까지는 Io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래 기술로 넘어오면 IoE라고 합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IoE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즈라고도 하고, AI와 IoT가 결합된 모습으로서 AIoE라는 결국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결국 통신이고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의 관계, 또는 삼성전자와 인도, 삼성전자와 캐나다, 삼성전자와 어디 나라, 이렇게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으로도 5G 속도가 가입한 또는 약속한 속도까지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소비자와 통신 3사의 법적 분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 산업의 방향, 인터넷 속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 기지국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통신 장비 섹터는 많이 쉬었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집행이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영국, 일본향 공급이 본격화될 텐데 21년도 연말인 지금에도 아직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어서 예산 집행이나 이 설치에 대한 실행이 좀 더딘 모습입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섹터다라고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업종을 볼 때의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지금까지 해오던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고객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겠죠. 삼성전자 안에서 시장 점유율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기업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드릴 때 대표적으로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10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혈액을 온 몸으로 운반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신망이고 통신사업자다. 그러면서 RFHIC는 결국 기지국에 대한 공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로 RF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기업들을 11월 10일경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때 함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RFHIC는 약 2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RF 머티리얼즈는 무상증자 이슈를 함께 거두면서 67%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 유망 업종에도 통신 장비는 그래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보기 영상은 유튜브에 오셔서 허반석을 치시거나 서울경제TV에서 RFHIC, RF 머티리얼즈 검색하시면 이 기업에 대한 다시 보기 영상 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업종을 22년도에 가장 중요한 업종 중에 산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잘 보고 준비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 놓았다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시고요. 그 기술들 중 하나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이것들의 공통 분모를 생각해 보았더니만 반도체가 있었고 통신 장비가 있었다. 반도체가 있었고 통신 장비가 있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모멘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RFHIC, RF 머티리얼즈,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HFR 이렇게 좀 보시면 이 기업들 중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기업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SK텔레콤입니다. 10월 18일 구간에 SK텔레콤을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SK텔레콤이 분할을 한다면 분할 전 시총이 분할 후 합산 시총보다 적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할 후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합산 시총이 SK텔레콤 혼자 있을 때의 시총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우상향이 전망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10월 18일자를 세로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합산 후 시총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유자분들은 기다려 보셔도 좋고, 그리고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간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랜 기간 동안 약 1개월여 정도 거래 정지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분할 전보다 분할 후 시총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통신 장비 기업들 중에서 꼽았던 두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11월 10일 말씀을 드렸던 RFHIC입니다. 11월 10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이보다 더 하락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날이 11월 10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현재 상승을 해온 모습입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그리고 또 다루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RF 머티리얼즈입니다. RF 머티리얼즈도 11월 10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월 18일 한번 세로선을 그어보고요. 그리고 11월 10일 한 번 더 세로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본다면 그간 이보다 더 내려왔던 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 구간에서 바닥 인식이 좀 되고 있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에서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에서 두 번,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면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기업 시총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작전 리포트를 두 번째로 보셨던 분들도 매수를 하기에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길게든 짧게든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보시고,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리포트에 대한 분석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셔도 좋지 않나 라는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 SK텔레콤, RFHIC, RF 머티리얼즈였습니다.